최근 미국발 AI 인프라 거품론과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세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폭락 이후 기술적인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런 주식시장이 발생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에 대한 근거와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시면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일생일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감히 예언 아닌 예언을 말씀드리면서 7월 6일 월요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쭉쭉게 주식 두 가지 종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주식 사이클이 응원합니다. 자, 요새 정말 시장이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저분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4% 빠졌다가 갑자기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이 2%씩 올라가고, 하루에 시장의 변동성이 6%씩, 위아래로 6%씩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극히 처음 보는 장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환율이 1,600원을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엔저 현상까지 같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 유튜버들이 또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의 하방에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시장이 유지되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펀더멘털이겠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잘 확장이 되고 있는지, 근데 반대로 침체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용도 크게 둔화가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특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 특이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6월 달에 나왔는데 뭐 예상치의 절반 수준으로 이게 좋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일단 하나가 생긴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OECD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앞으로 거품론 아니야? 마이클 버리 서브프라임 때 돈 많이 버니 지금 거품이어서 AI 닷컴 버블 터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OECD에서 뭔 얘기합니까? 반도체 호황 끝 전망?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 한국 성장률 2.6%로 간직하면서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가지 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I 회사 중에 유명한 엔트로픽이 삼성과 AI 칩 생산을 논의하면서 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신호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디램에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두고 있으나 TSMC 파운드리는 밀리고 있는데, TSMC 말고 삼성과 파운드리를 하겠다. 오히려 실적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도 우리가 공포에 묻혔지만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코스닥이 고점 대비 거의 35%가 빠지면서 코로나 장세처럼 3월 달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모두가 공장을 멈추고 모두가 서로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이 고점 대비 35%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도를 어떻게 덮을 것이냐? 미국의 상장자를 코스닥에 2차 상장을 하겠다. 최근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반대의 상황이 우리나라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코스닥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호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 부진하는 거 아니었는데 오히려 호재가 호재를 부르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PRQ의 성장이 동반한 숫자로 증명된 실적 장세인 게 지금 깨졌나요? 재료가 소멸되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일본 기준금리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시중금리 웅래도 3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엔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미국 국채 지금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5%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일본 10년물은 2.7%예요.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격차가 좁아졌으나 여전히 거의 1.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고점 징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금도 내려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 내려가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야, 지금 정말 상황도 애매하고 지금 나스닥도 최근에 조정도 나오고 AI 거품 얘기 나오니까 이 자금들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투자 꽃이 뭐 일본을 가겠습니까? 러시아로 가겠습니까? 한국으로 가겠습니까? 한국은 코스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품론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돈이 흘러가는 게 뭐라고요? 미국 자본시장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이 미국 국채가 잘 안 팔렸잖아요. 재정적자 나오고 미국의 국채가 잘 안 팔리니까 프리미엄을 더 줘서 금리가 올라간 것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30년물이 4.9%까지 과거 대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 국채가 안 팔리고 중국이 안 사줘가지고 지금 이 국채 금리를 올리게 된 건데, 근데 정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도 이 격차가 여전히 커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본에 대한 이 국채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매도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본 국채 사봤자 2.7%밖에 안 주는데, 야 이거 팔아서 미국 가면은 4.5%, 최소한 1.8% 더 먹을 수가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1,000만 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이런 데 조 단위로 투자할 거야, 국채에. 최소한 조 단위, 적어도 몇백억에서 조 단위로 이렇게 미국 국채를 살 텐데 1조만 사도 이거 얼마입니까? 이자가 180억이잖아요, 차이가.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AI 인프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고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증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늦냐? 그거는 이와 관련해서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7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7월 달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대적으로 또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거를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7월 달에 국민연금이 75조 리밸런싱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 2분기에 수혜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전지 바이오를 국민연금이 이제 조금씩 사가 들고 있어요. 자, 이 뜻은 뭘까요? 리밸런시 되면 기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주식에서 전체 수익률의 거의 59%를 국내 주식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이제 모아서 산다고요? 바로 소외된 주식들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SK 삼성전자 시총상위주 코스피 202주로만 매수를 많이 했다면, 이제 이거를 리밸런싱 한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2분기 랠리에 이제 소외주를 사들여서 이제 국민연금이 쓸어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뭘까요? 오히려 자금이 큰 종목들 위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수급이 쏠렸다면, 이제는 낙수효과처럼 소외된 시총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정말 많은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고 2차전지가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이런 이유가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리밸런싱을 이제 소외된 관련주들, 낙폭과대주 위주로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오늘도 팔고 계속 파니까 야 150조 팔고도 아직 안 끝났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할 텐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38%입니다. 이런 18년도에도 이게 기존의 전고점을 돌파해서 정말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외국인들이 기존의 전고점, 기존의 상승장이었던 16년도, 18년도, 20년도 그 이후보다 더 많이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비중을 많이 산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고 고점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물량을 던졌지만 아직까지도 물량이 많다. 얘네가 이 물량을 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얘네도 손실가 나겠죠, 손실.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율 비중을 8% 낮춰봐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인 종목도 있고 손실인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고점 대비 코스닥은 35%가 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얘네들도 손실이 나고 환차손까지 발생하겠죠.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계속 달러가 같이 계속 달러 강세고 1,600원 갔어요. 난 1,400원에 들어왔는데 이게 1,600원 됐으니까 본국을 가려면 200원 더 주고 가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 비중이 뭐 진짜 오히려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홍콩처럼 외국인 자본이 확 빠지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전고점 높은 상태에서 일부 정도 매도하는 건 오히려 괜찮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건 나중에 정말 IMF가 오는 징후는 뭘까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대로 내려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IMF 오니까 달러를 사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결론을 말씀드린 건 뭐겠습니까? 매크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개선됩니다. 그럼 이게 뭐 때문입니까? 미국 국채가 금리가 다른 금리보다 높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일본 금리 올리면 엔카리 트레이드 청산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격차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미국 자본으로 움직여 간다. 근데 실질적으로 달러가 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투자처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레벨링뿐만 아니라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단계적인 고점 중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이 단기간에 가열된 이후에 차익 거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가 이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셔도 시장이 왜 그런지 알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26년도에 역대급 하락률을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갱신을 하면서 사실 이번 3월과 6월 달에 정말 큰 하락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하락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11 테러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때 다 그 저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위기가 결국엔 우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공포에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린 거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펄을 갖고 있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원들이 만드신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퍼와 PBR이 지금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저평가 주식인데, 최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전닉스 이거 ETF 만든 증권사 욕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 거 만들어서 이 변동성을 키워가지고 매도가 매도를 부러워서 이게 미국 주식까지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가뜩이나 높은 거를 여기다 ETF로 만드는, 그거를 금감원이 또 허용했다가 나중에 그거 후회한다고 말하면 뭐 이미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진작에 이런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우리 투자자분들 그런 거에 피해를 많이 본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뭐 결과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여기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 해내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ETF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ETF가 지금 6월 말에 벌써 기존 속도를 전년 대비 증가율 50% 넘었었잖아요. 계속 증권사들만 ETF 받으면 이걸로 성과금 엄청 많이 가져가겠죠. 많이 팔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수급의 왜곡을 만들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진 금융으로 가기엔 우리나라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투자가 매력적인 곳도 마찬가지고, AI의 슈퍼사이클을 다 먹을 수 있는 장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국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사이클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이제 6%까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저지 전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가메도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이 가메도 라인이 뜨고 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 바닥자리, 이 바닥선을 닿는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좀 더 정밀하게 이 차트까지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가 이후에 투매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파란색 존에 맞고 나서 이렇게 반등 양상을 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흐름상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한 번에 이 주봉 10선, 이 10선을 깨고 다시 돌려놓으면서 기존의 윗골이 크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에 SK하이닉스의 반전의 여지가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이 거래대금 자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6%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두 종목이 수급을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시총 상해주가 버티고 있어야 다른 종목들도 업종에 회복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여기서 자리 잡고 나서 이제 저는 추가적인 양봉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우세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가메도 라인이 일봉 차트에서 나왔죠. 일봉 차트에서 가메도 라인 나오고, 최근 어제 바닥선을 깨고 다시 돈을 돌려놓으면서 회복 양상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까지 상방으로 다시 한번 돌려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은 저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일봉 차트상 이 파란색 점선과 이 주황색 선, 이 두 개의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선 깨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에 다음 주 양봉 가능성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좀 버텨줘야 버티고 나서 쉬어갈 때 다른 업종들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은 일봉 차트상 가매도는 분명히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와 관련된 두 개의 추세선을 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가 200선이에요. 200선. 일봉상의 200선인데 200선 자리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에 60만원 선까지 돌려넣는 여부. 여기를 턴을 하면은 이제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가는 증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일단 200선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고 거래량의 증가 없이 최소 거래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증진하면서 턴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를 무너진 자리에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선 구간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죠. 결국에 이 자리를 버텨준 자리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 바닥선 자리에 닿으면 아까 전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추세를 깬 자리이기 때문에 분봉 차트에서 바닥선 구간에 닿았어도 반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종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학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0%에서 16%까지 좀 급등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영상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학이 이 13,55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 들었고, 이렇게 장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1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반등을 좀 보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낙담하기보다는 최대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좀 공략을 해보면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대장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대장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원전선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해도가 나오고 나서 일봉 차트상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을 돌려놓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요 안에서 위아래를 흔들면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차트처럼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목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간 자리에서 돌려놓고 다시 눌림목 자리인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MACD가 양수값에서
보이시는 구름존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세팅 만든 이 구름존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돈이 들어왔던 자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 14,000원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양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양봉이 한번 14,000원 기존의 이 전고 라인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 단기 매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이 종목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호건설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건설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이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가 거의 한 4번 갔죠. 그래서 단기간에 거의 6,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3배를 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투매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가열 구간인데, 중요한 건 지금 보이시는 이 저항 라인까지 이제 거의 부근을 온 상태로 봤는데, 여기서도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계속 가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웨이로 반등 한번 나오고 다시 그걸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8일선이에요. 8일선. 일봉상에서 8일선인데 8일선 자리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갭을 띄웠던 자리,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수급이 음수값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원래 이 구름존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음수값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계속 원웨이로 하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기술적인 한번 반등 나오고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양수값으로 벗기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금호건설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 구름존 부근에서 내려왔을 때 투매가 되더라도 반등이 나왔고, 투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점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음수값으로 바뀌면서 지금 세력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5%에서 7% 정도 단기 수익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더 큰 파동 보려면 일단 양수값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거래가 이게 좀 가열이 좀 내려온 다음에 감매도 라인의 흐름을 보이고 다시 돈이 들어왔을 때가 매수 적기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제가 이제 이 세팅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오른쪽은 이제 일반 일봉의 차트고, 이 가열과 감매도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지,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대부분 저항을 맞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 라인을 맞았을 때 거의 맞고 조정을 받죠. 네, 부근에 왔을 때 조정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밑꼬리가 잡히면서 좀 돌려놓고 있고, 지금 삼성전기는 감매도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또 이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바닥선, 추세를 깨고 8일선을 깨고 내려가다가 바닥선을 깨고 다시 돌려놓으면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매존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온 거 확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색 장기 이평선, 분봉상 장기 이평선을 지금 200만 원 전후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기술적인 반등을 나오고 저항 맞고 또 쉬어가면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일단 다음 주 부근에서 이 자리를 버텨주는지가 좀 중요하고,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기존의 꼬리를 먹으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 이 추세선, 이 150만 원 이하 전후까지 좀 내려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바닥을 잡았다고 무조건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아니고, 여기서 바닥을 어떻게 다질 것인지 이 부분을 계속 유념하면서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영상 찍어 드리니까 삼성전기 주주분들은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렸죠. 어디가 바닥인지, 그리고 그 바닥에서 눌림목 구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도 연구를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다양한 돈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이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좀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도 이제 드릴 건데, 오늘 딱 2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주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첫 번째는 이제 미래나노텍. 시장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미래나노텍이랑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건 또 마키나락스. 네,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나노텍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가열 구간 이후에 고점을 찍고 사실 이제 추세로 완벽하게 돌리진 못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점선이 위에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제 추세를 돌려놓으려고 매물대에서 한번 반등받고 가열된 다음에 하락을 좀 맞았죠. 근데 지금 바닥에서 삼중 바닥을 만든 다음에 감매도 이후에 지금 돈들이 최근 이렇게 검은색 선 위로, 이게 이미 있다 말씀드렸죠. 검은색 선 위로 거래량들이 등장을 하면서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상방은 아니다. 하지만은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저항 라인을 돌려놓으면서 대추세선을 어떻게든 돌리려는 의지를 보이는 거 봤을 때 다음 주까지 파동이 한 번 더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그럼 분봉 차트로 보는 겁니다. 자, 분봉 차트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서 최소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이 목표가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보이고 다시 깨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깨면서 내려왔는데 최근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닥에서 다시 거래량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다시 한 번의 추세를 단기적인 상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 주봉 차트에서는 추세가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추세를 돌려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는 8,950원인데 전 여기에서 기존의 목표가 9,7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럼 이 차트로 해석할 것은 뭐겠습니까? 이 차트로는 목표가를 추정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9,700원까지 다시 한번 여기서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왼쪽 끝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들어왔을 때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양수값일 때 반등의 확률이 크고 음수값일 때는 웬만하면은 눌림목이어도 질질 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돈이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자리를 보자고요. 자, 보시면 양수값일 때는 어떻습니까? 돈이 상한가 말고 나서 이렇게 파란색 한번 1차 그리고 2차 매수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음수값으로 가면서 반등다우지 못하고 질질질질 셉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질질질질 세죠. 음수값일 땐. 반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양수값으로 변하면서 거래량이 한번 튀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거래량이 한번 나오죠.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돈이 들어오고 양수값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눌림목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도 반등 탄력이 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다가 반등 한번 파란색 구름정에서 한번 반등 크게 10% 나오고 지금 다시 한번 음수값이 아니라 양수값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 거래량이 더 커지면서 돈들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지금 종가 베팅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눌렸으면은 8,200원, 8,500원 라인에서 만약에 갭상승하면은 시초가 매매를 해가지고 9,7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는 거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바로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눌렸으면은 8,500원에서 8,200원 요 라인 때 눌렸을 때 이때 우리 뭐 한다?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 차트를 동시에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일봉 차트 맨 우측 차트. 우측 차트는 봤을 때 파란색 점선이 위에 있고 주황색 대추세선을 지금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일봉 차트상 추세는 상승 추세는 아니다. 다만 감매도가 보이고 거래량이 검은색 선, 거래량 선을 돌려놓으면서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는 신호는 분명하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우측 차트로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중간에 있는 차트, 중간에 30분봉 차트로 봤을 때, 자, 이거잖아, 이거. 봤을 때, 이거는 또 어때요? 자, 30분봉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이 목표가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제 보이시는 목표가입니다. 최근에 상한가 다음날 목표가를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최근 바닥에서 다시 돈이 유입되면서 상방으로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 그러면 재차 목표가를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차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차트로는 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차트. 이 세 번째 차트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면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자, 그런데 지금 맨 왼쪽 차트, 수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MACD 오실리터가 양수값으로 됐을 때 수급이 나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형태다. 품매존에 왔을 때 일반적으로 양수값일 때 반등이 잘 나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수값으로 됐을 때 반등이 안 나오고 질질질질 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양수값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총 세 가지 차트를 봤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갭 하락 없이 상방으로 갔을 때 이때는 그냥 우리가 목표가 9,750원까지 가져가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갭 하락을 하면 8,500원에서 8,250원 밴드 라인에서 눌림목 매수를 해서 반등파에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확률을 더 높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왜 가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게 뭐라고 나와요?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 확보의 연일 강세, 피지컬 AI 시대에서 ESS,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AI 슈퍼사이클에서 로봇 배터리 뭐가 들어가요? 전고체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피지컬 AI,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AI가 로봇이잖아요. 이 피지컬 AI가 간단한 겁니다. 현실에서 움직이는 AI 뭐라고 불러요?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로봇에 ESS가 또 저게 뭐에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호남권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투자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호남권 반도체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 대테마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바닥인데 이런 기회들이 왔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재료가 전고체 배터리, 이게 로봇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호남권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 주도주 산업의 테마에 전부 들어가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오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식 괜찮다 싶으신 분들 댓글로 좋아요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마키나락스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봉 차트상 봤을 때 신규 상장주하고 83,000원짜리가 13,000원짜리가 된 다음에 지금 최소 거래량 나오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상장하고 거래에 준하는 거래가 지금 바닥에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고점에서 이미 투매가 많이 나와서 그 7분의 1 토막된 종목이 돈이 이렇게 기존 거래를 뛰어넘었다면 이거는 바닥에서 기준봉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기준봉이 생긴 거고 이제 이게 매집봉이었다는 게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일봉 차트는 여기서 해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자리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 뭐라고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지금 보시면 또 어때요? 지금 다시 한번 목표가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목표가 부근에서 터치를 하면 이 종목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목표가 부근에 붙었는데 장 막판에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에서 멈췄다는 건 이 목표가 구간 저항 라인 위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결로만 봤을 때, 두 개로만 봤을 때 결론은 뭐예요? 이거 시초가 베팅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이런 결론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이 빠져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양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수값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수값일 때는 투매존에서 반등이 한번 잘 나오고 다시 한번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투매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샀어요. 그리고 밀렸어요. 근데 샀어요. 그럼 평단이 여기겠죠. 반등 한번 나오면 수익 구간이 된다는 거야. 왜? 지금 양수값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지금 빠져나간 돈이 없어요. 양수값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확률적으로 갭을 띄우고 한번 가거나 아니면은 눌렸다가 한번 정고점 트라이 한번 해보고 죽거나 아니면 더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시황도 보면서 특징주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는지를 검색해 보면은 이것도 맞잖아요. 마키나락스 정부 AI 메가 프로젝트 피지컬 AI 대표기. 미래나우톡이랑 똑같네. 미래나우톡이랑 거의 비슷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트렌드가, 시장의 트렌드가 뭐가 나와요? 바닥에서 지금 정부 정책주들이 움직이는구나.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정부 정책,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됐고 피지컬 AI와 연관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런 것처럼 일봉 차트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정밀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이렇게 눌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시간에 장중 대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내가 장중에 돈이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돈이 유입된 다음에 파동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됩니다.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값이 아닌 양수값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눌린 투매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을 잘 모아서 파동 한번 먹고 빠르게 좀 수익 내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무너진 것들은 추후에 안정화가 되면 제가 다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빠르게 수익 내고 시장이 안정화돼서 살릴 건 살리고 없앨 건 없애면서 다시 손실 복구하면서 가면 됩니다. 저 김사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장 그냥 정상화만 돼도 20% 30%짜리 정말 수익 잘 내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고점 대비 35%가 빠져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추천드린 게 많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반을, 실시간 대응반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시장이 하락기가 오면 그냥 끝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 한번 제가 해볼게요. 시장 하락기 나오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한 번의 반등장 이후 그 다음에 회복을 보이고 상승장으로 다시 턴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투매가 나와서 바닥인 종목들, 좋은 종목들 정말 많은데 거기 중에서도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잡아두면은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900씩 오르는데 일반적인 바닥 종목들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300% 500%못 먹을까요?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한 번쯤은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매년 투자자들의 인생을 바꾼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금양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그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뉴스가 나온 뒤에 발견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수익을 만든 사람들은 시장에 아직 주목하지 않을 때, 거량이 붙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재료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장 전체가 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료가 뉴스가 나오고 증권사 보고서가 쏟아지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저점이 아니라 남들이 만든 가격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종목명과 투자 포인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공유를 해도 되지만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선착순으로 이 종목을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이 종목을 받아보시고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만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 의사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확인 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